퇴임하면 문재인이 무너진다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영 부장 판사는 윤석열이 추미애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미애의 처분으로 윤석열은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직무배제 명령 집행 금지 요건은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 효과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 정지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총장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가 배제됐던 윤석열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총장직에 복귀하여 일생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전국의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일 것이고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은 검찰 제대로 함께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인용 결정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금지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악재 속에서 일 개최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를 자일로 늦췄는데요. 그 이유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연기 요청도 있었고요. 기각이 아니라 인용으로 나온 법원의 결정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추미애를 대신해서 징계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로서는 총체적인 난국, 즉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추미애는 차관 후속 인사를 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감행할 태세입니다. 어쨌든 4일 개최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윤석열 징계 청구의 부당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 외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중징계를 의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선임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드려 윤석열에 대한 해임 의결을 감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퇴로가 없고 그 옆으로 추미애의 추락은 물론이고 문재인의 내인력이 가시가 되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임 의결과 동시에 추미애의 재청에 의해 속전속결로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윤석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권한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서 상대가 추미애에서 문재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내년 7월 임기까지 지리한 재판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내년 7월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싸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몸집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정면전을 치르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연말까지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장모 사건을 포함하여 윤석열을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비장의 카드는 물론이고 최근에 원전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목숨을 건 쟁투, 이른바 청검대전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윤석열을 열렬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추 장관의 사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윤 총장 측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직 2개월입니다. 왜 해임이나 면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직 2개월은 대단히 애매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이 받아들여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징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6일 2차 징계위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7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윤 총장의 2개월 징계가 정해졌습니다. 이런 결과에 징계위원장이었던 정한준 교수는 진고로 결정, 질책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더 강력한 징계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정한준 본인은 해임이나 면직 같은 강한 처벌을 주고 싶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해임까지 가길 원했으나 그걸 못한 질책을 받겠다라는 의미겠죠. 거기서 윤 총장 측은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정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없애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대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부정입학이라고 대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거기서 학생은 사실 부정입학이 아니었고 단순한 전산 오류였다고 하면 이런 학생은 이 오류가 풀릴 때까지 대학생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풀리는데 1년이 걸렸다고 치면 이 학생은 대학생을 1년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1년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학생이 부정입학이냐 아니냐가 확실해질 때까지 일단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적인 입학이었다면 이 학생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호받게 되죠. 윤 총장도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2개월이라는 공백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징계를 없애려는 본안소송도 1심만 해도 6개월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보통 2주가 걸리고 길게는 4주까지 간다고 합니다. 즉 윤 총장은 2주에서 4주 정도 징계를 받다가 복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전에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항목은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수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송출했습니다. 여섯째,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4가지만 인정되어 2개월이라는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가장 문제시했던 것이 판사 사찰이었죠. 이에 윤 총장은 판사 사찰이라 의심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가서 보여주기식 진행, 취미로 농구 리그에서 활약,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을 할 때 변호사나 법조인이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변호사나 법조인을 쓰실 겁니까?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통상시켰다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도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윤 총장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멘트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추 장관 측은 나는 정치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윤 총장의 징계의 이유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죠. 윤 총장 징계 심의에 참석했던 증인은 어차피 답 정해져 있으니 증인심은 빨리 진행하려는 느낌 받았다 라는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윤 총장을 변호하던 변호인의 휴대폰 제출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나 녹음 등으로 이 징계 절차가 유출될까봐, 부적절한 절차가 보일까봐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윤 총장을 공격해왔습니다. 이 신 국장은 원래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16일 신문 당일 취소됩니다.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 이라는 의견서를 전날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거기서 출석 대신 의견서만 제출하고 말았죠. 여기서 윤 총장 측은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증인을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심재철 국장이 와서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그것은 이러한 것이었다 반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징계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쪽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해임이나 면직이 아닐까요?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거나 면직이 된다면 너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중도의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깊게 관심 없는 중도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말이 더 신뢰가 갈 겁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은 아들 군 문제로 중도에게 인심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남자들도 군대에 다녀왔다면 이 문제를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이 아들 문제를 덮었다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추미애 장관이 했는데 거기서 중도 사람들은 윤 총장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단편적으로 윤 총장 말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결국 정치에 관심 없는 20, 30대 남자들은 이미 추미애 장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런 부적절한 권위주의적 말을 해버린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총장이 해임되거나 면직 같은 큰 징계보단 2개월 정직을 줌으로써 중도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면 추미애 장관 측의 의견이 억지 논리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당한 징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없애고 추미애 장관의 승리라는 뉘앙스로 오히려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또한 2개월 정직은 윤석열 총장의 현 정권 수사를 멈추게 하면서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면직과 해임은 사안이 중대해서 윤 총장이 불복 소송을 냈을 때 윤 총장이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정직은 판사들도 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개월인데 뭐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싸움은 좌파의 전략적인 대승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좌파에서 추미애라는 영웅이 생겼습니다. 검찰개혁에서 최전방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영웅이죠. 거기다가 사의 표명으로 희생을 했다는 플레이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네,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현 정부는 실효 무능합니다. 부동산 정책 다 말아먹고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망해가고 있습니다.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50조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50조억 다 증발했죠.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기적인 일, 즉 알바 같은 일만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최저시급 올리면서 내려간 없어진 알바 자리를 다시 채우는데 50억을 쓰는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전부터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마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 수집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정부를 현재 우파는 이기지 못하는 더 큰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파는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우파의 무능함을 더 돋보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윤 총장. 윤 총장은 우파는 아니지만 현재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윤 총장이 해집고 다닌 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 사태만 봐도 승리는 감옥이 아닌 군대를 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의 방해를 받아서 그렇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된다면 방해는 더 많아질 겁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에서 정치색을 집어넣은 것은 좌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파는 말려 들어갔고요. 여기서 추미애 장관은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중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던지 안 하던지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겁니다. 거기서 추미애 장관의 결과만, 추미애 장관의 승리만 기록하겠죠. 역사는 승리자의 뜻대로 기록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크게 희생한 인물로 기록되겠죠. 명분이란 명분을 다 가져간 겁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이용만 당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정치는 다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쇼는 좌파가 성공적으로 끝낸 무대입니다. 이 쇼에서 주연 배우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겠죠. 과연 윤 총장은 이러한 좌파의 계산에 이용만 당했을까요? 같이 하지는 않았을까요?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욕까지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앉힌 인물입니다. 과연 윤 총장은 단순한 피해자일까요? 이번 정권이 무능하다고 하지만 전략적인 싸움에서 우파는 전부 패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권력을 가진 게 좌파라서 우파가 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우파가 좌파 이상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파가 이 좌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지런해지면 됩니다. 우선 우파 지지자들부터 변해야 합니다.